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저녁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대 비서실장으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재직하고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은퇴 선언 번복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임종석 전 실장의 총선 출마 결심을 부추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하자면 임종석 전 실장 역시 방탄복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어제 있었죠. 어제 29일 있었는데 임종석 전 실장 오늘 하루 뒤인 오늘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형편은 지금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탄핵 정국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극도로 어수선한 상황이죠. 특히 오늘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의원총회가 열리고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정도 되는 거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니고 또 재선 의원 정도, 그 정도면 거물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겠죠. 임종석 전 실장 정도 되는 거물이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조금 더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앞장서서 사실 뭐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출마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강권하고 못 이겨서 나오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계 은퇴 번복의 뭐 어떻게 보면 순수랍니까? 뭐 그런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정계 은퇴를 번복하려면 좀 개면적인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위에서 모양새를 갖춰주는 것이 보통이란 얘기죠.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인이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총선 출마를 얘기했는데 지금 전국 전체 사정은 물론이고 민주당 사정도 지금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의 출마 선언이 크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정계 은퇴 번복이 이제 쑥스러우니까 뭐 쓸그머니 복귀하려고 했다 그런 생각이었다면 성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이상한 정치 재개 선언이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인터뷰에서 총선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 지역과 관련해서도 서울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구에 대해서는 당과 의논이 필요한 문제 이렇게 이제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임 전 실장이 지역구에 했던 중구 성동구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출마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보좌관 출신인 정원호 성동구청장 오늘 SNS를 통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원호 지금 성동구청장의 경우 삼성구청장입니다. 삼성구청장이면 더 이상 구청장의 출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에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정원호 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유력하게 얘기되어 왔는데 오늘 불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급하게 교통정리를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죠. 일단 서울 중구 성동구 갑 현역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나서기 전에 지역구를 서울 서초울 지역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 성동구 을 지역이 현역 의원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중구 성동구 갑입니다. 성동구 갑 지역에 내년 총선에서는 청년 또는 여성 우대 지역, 청년과 여성을 우대해서 전략 공천하는 지역으로 지금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왔습니다. 한병도 지금 총선기획단 간사죠. 한병도 의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최근 최고위원회의를 끝나고 그렇게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현역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이 비서실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 관계가 돈독한데요. 그 운동권 선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할 생각을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한병도 수석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중구 성동구 갑 지역을 내년 청년 여성 우대 지역이다. 이렇게 서둘러 발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도 임 전 실장의 속내를 읽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아니면 임 전 실장이 최근 들어 결심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내년 총선에 뛰어들면서 이 지역구 중구 성동구 갑 지역이 굉장한 변수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임 전 실장 출마가 달가울 리가 없죠. 임 실장은 우선 일단 친 이재명이라기보다 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으니 당연히 친 문재인으로 읽어야 되겠죠. 비서실장을 하면서 덩치가 많이 커졌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그래서 덩치가 커진 임 전 실장이 당으로 돌아오면 당내 역학관계도 다시 짜여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 당을 공고히 굳히려 하고 있죠.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자 내지 강력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재명계 입장에서는 임 전 실장의 정계 복귀가 좀 탐탁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 전 실장에게 과연 순순히 지역구를 내어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 전 실장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계 은퇴 번복에 대해서는 설명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다만 복귀 명분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 심판 정도,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서둘러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혹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 어제죠, 29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이 두 사람은 물론이고 청와대 하명 수사 개입 의혹을 받아온 백원우 당시 정무수석,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2년, 징역 2년, 그리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실형을 다 선고했죠. 그래서 이런 법원의 1심 선고를 보고 혹시 임종석 전 실장이 화들짝 놀란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해서 청와대 여러 조직들이 대대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지금 법원이 판단했죠. 그렇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이 몰랐을 리가 없고, 따라서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지금 목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바로 그날 임 전 실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피해자였던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 1심 신고가 내려지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배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 전 대통령,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은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주장을 이렇게 반박하는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서 당시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 때죠. 그 개입과 관련 검찰이 1년 훨씬 넘게 시간을 끌다가 2020년 1월 송철호, 황운하, 백은우 등 13명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소를 하면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당시 그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를 했고,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지금 그 항고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검토 과정은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1심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유죄를 인정해서 중형을 선고했죠. 그럼 그만큼 임 전 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임종석 전 실장 등에 대해서 추가 기소 증거 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불기소 결정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당시부터 검찰이 알아서 부실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시에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 이렇게 비판하면서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는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고 그 항고장을 지금 서울고검에서 검토 중인 것입니다.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란 단어가 무려 35차례나 등장하죠.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개입의 몸통임을 시사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졌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실장이나 조국 전 수석 이런 윗선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이 결국 항고장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자 곧바로 윗선에 대한 수사도 재개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와중에 제도권 정치를 떠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라면서 2019년 11월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오늘 은퇴를 번복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탄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혹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와중에 당시 정부가 대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했고 나는 그때 첫 번째 좌천을 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될 것이다. 검찰이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할 일을 할 것, 이 말은 묘한 여운을 남긴 부분이죠. 곧바로 기자들이 문 전 대통령이나 임 전 실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했고 이 질문에 한동훈 장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구체적인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라면서도 아까 답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아까 답을 충분히 드렸다는 말은 방금 얘기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되고 검찰이 할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